안녕하세요, 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빈님 그러면 우리 오늘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빈님께서는 현재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오늘 저희 트레이딩뷰 트레이딩 인터뷰에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아 감사해요, 아 빈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특별하게 빈님을 모셨는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온체인 데이터에 관련하여서 오늘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겠죠? 그쵸. 제가 온체인 데이터로 사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는 아니지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주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 부분 위주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네 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댄님은 온체인 데이터랑 기술적 분석이랑 둘 다 이렇게 같이 분석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같이 하죠.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둘 다 아. 같이 합니다. 아. 그럼 네. 원래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다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건가요? 계기가 뭐예요? 온체인 데이터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제 저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 온체인 데이터를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네. 아 신기하죠. 진짜요? 아 네. 보통은 진짜요? 네. 네 이 반대가 되는데 어 아. 아마 2020 년도쯤이었을까요? 그때 코로나 빔 이후에 네. 코인 시장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었죠.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2017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부터 물려있던 제 코인들이 예 아 한참 물려 본전까지 계셨나요? 그랬죠. 예. 저는 뭐 코린이었으니까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본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크게 물리셨나 봐요. 이제 저도 어떤 뭐 일인가요? 예 저는 인제 그때는 비트코인을 안 했고요. 이더리움도 안 했고 아. 뭐 에이다, 트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물려 있어서 네. 아. 그래서 그 네. 2017 년도부터 물려있던 코인들이 인제 좀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아. 코인 분석 유튜버들도 보고 네. 그리고 뭐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 지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미그놀렌 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음. 분석가가. 아 알아요. 네. 미그놀리 들어보셨죠? 님. 아 네. 그럼요. 저희 트레이딩 뷰 인플루언서시죠. 네. 저한테 고마우신 분인데 네. 여튼 이상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셔서 음. 네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아. 거래소 유지 물량, 뭐 코인베이스 음. 프리미엄 뭐 이런 뭐 전문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분석을 네. 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 지금 제가 주로 분석하게 된 온체인 데이터였죠. 네. 아.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너무 네. 어려워 보였는데 네 그분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 이러한 네. 데이터를 참고하면 시장 대응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어요. 네. 아. 그럼 그래서 실제로 그 네. 2017 년도에 한참 물려 계시다가 그 이렇게 막 오르고 이럴 때 온체인 데이터로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이던가요? 뭔가 나타났나요? 네 그쵸. 그때는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도 정말 여러 개 나왔기도 하고 시장에 이제 페이크를 많이 주거든요, 세력들이. 아 네. 네네. 그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거래소 유지 물량 뭐 네. CPG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표만으로도 네네. 시장 대응이 정말 쉬웠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분도 이제 그걸 사용하셔서 하셨고 저도 그걸 보면서 하니까 이제 수익도 잘 나고 해서 네 그때부터 분석을 아. 하기 시작했었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후에 저희가 지금 또 큰 하락장을 맞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로 이게 또 확연히 달라진 게 이렇게 확 보였었나요? 또 이제
쪼끔 아쉬운 거는 네. 보통은 거래소 유지 물량 같은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게 크게 상승하면서 네. 네 이렇게 '시장에 압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먼저 주는 게 이때까지의 시장이었는데 네. 이번 하락장에는 이런 데이터가 변화가 크게 없이 네 시장에 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가장 아. 중요했던 그런 지표는 뭐 네. 변화가 없었지만 그거 말고 제가 그전부터 보지 못했던 지표들이 네. 그전부터 좀 네 시동이 걸리고 뭔가 다른 움직임이 아. 보이긴 했는데 네. 문제는 그거가 하락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점점 발견되기 아.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떠한 선행성에 있는 그런 모습은 쪼끔 없었네요, 이번 하락장 때는. 그쵸? 사실 지표는 이미 보여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이 그거를 네. 미리 다 보진 못했죠. 이게 아. 너무 많아지기 한번 네. 차트를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님? 우선은 뭐 간단하게 네. 어 온체인 지표 몇 개만 들고 왔는데 잠시 보여 드릴게요. 네. 인사 좀 하고 있을게요. 오늘 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대한님 안녕하세요. BTCCCC 님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들 닉네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렵네요. WJ33 님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님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읽는 처음 거예요? 하다 보니 걸리네요. 예 이게 그 SOPR이라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예요. 네. 이게 그 영어로는 Spend Output Profit Ratio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네. 지금 시점에 네.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지 네 네. 또는 또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지 나타나는 지표고요.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보시면 1.0 이라는 지표가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분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네 매도를 어. 했다. 이게 위로 올라갔을 아. 경우에는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다. 네 이렇게 해석 아. 가능해요. 네. 주로 온체인 데이터는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음.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뭐 지금 현재 이런 게 0 기준으로 엄청 많이 빠져 가지고 수많은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보셨구나. 맞아, 맞 네. 뭐 이게 2020 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 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그러니까 가장 매도가 네. 심했다고 볼 수 있죠. 아 사람들이 언 불안했다. 매도를 언제 했다. 이후로 매도가 심한 거예요? 지금 역대급인가요? 거의 역대급이고요. 제가 네. 이따가 트레이딩뷰에서도 이 지표 보여 드릴 텐데 네. 여기 네. 보시면 이 부분이 코로나예요. 네. 네. 코로나 때 엄청 심했잖아요. 그 네네. 매도를 한 거죠, 손해를 보고. 네. 네. 그거 이상만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 이렇게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한 아 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너무나 이건 컸다. FTX 사건이 음. 너무나 컸다.'라고 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길 약간 채굴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너무 마이너스가 커서 이거를 지금 네.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FTX 사건으로 신뢰를 조금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만 맞아요. 근데 사실 네. 그다음으로 보여드릴 지표가 그 채굴자 관련 지표긴 한데 네. 아 네. 네. 한번 그걸 지금 그럼 네. 보여드리면 네. 이게 그 해시레이트라는 지표고요. 네네. 가장 잠시만요. 기본적인 지표이죠. 대표적이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해시레이트가 그 채굴자들이 이거 왜 계속 꺼지죠? 잠시만요. 네. 와 주셔서 채굴 감사합니다. 또 보이시죠 많은 지금? 분들 와 주셨네. 네. 많이 들어오고 켰어요? 와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라이브인데 네 같이 네 그래서 우선은 그 해시레이트라는 지표인데요. 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뜻하는 지표예요. 온체인 지표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연산 작업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채굴 속도가 늘어나겠죠. 빨라지겠죠. 그만큼 채굴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네. 경우는 이러한 그 해시 레이트가 높아진다. 네. 그러한 지표고 지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채굴자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지표가 최근까지 올라가다가 네 네. 이번 하락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음. 온체인 데이터로 채굴자들이 지금 뭐 소위 "쫄았다." 네. 네. "매우 무서워하고 어 있다." 네. 그런데 손해를 많이 이 보고 있다고 볼 이 수 있죠. 해시레이트를 비롯한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긍정적이다 이런 말이 한때 막 이렇게 밈처럼 많이 돌았었잖아요. 온체인 데이터는 왜 항상 긍정적이냐. 근데 지금 이 지표를 보면 해시레이트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 중이고 그러면 어쨌든 채굴자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채굴자들이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고 그 장기적으로는 채굴량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죠. 지금 보면 뭐 예전에는 채굴량이 좀 적었다가 그냥 점점 장기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도 '시장이 뭐 죽지는 않겠다.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는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보더라도 쪼끔 채굴을 많이 한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네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긍정적인 게 맞는 건가요, 대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 그 정말이에요? 요즘 유행어처럼 이제 크립토 네.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네. 그 말이 작년 정고점 부근에서 네네. 제가 아까 첫 부분에 말한 거래소 유지 물량 뭐 네네. 기본적인 온체인 데이터 몇 개가 네. 그때 과거 대상승장 때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 같은 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또는 뭐 어느 정도 인지도 있던 분들도 야 거래소 유지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온체인은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상태다. 이런 믿음이 좀 있었던 때가 작년 말이었거든요. 고점이었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이제 사실 네 그때는 온체인 데이터가 대중들한테 뭐 알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과거에 네. 이런 특징이었던 지표가 네. 그때는 시장에 통하지 않고 있던 부분도 있어서 네 상황이 좀 달라졌 아. 아 그래요? 대님 네. 그런데 네. 대님께서는 가장 많이 보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한 개 보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확인하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뭐 이거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는 항상 보기 때문에 하나를 찍기는 어렵긴 한데 어. 그래도 몇 개 온체인 데이 정도 보세요? 이제 뭐 수십 개를 보죠. 인제 온체인 아 데이터를 보는 곳 들어가면 네. 거기에 차트를 제가 다 저장을 해 놓고 보긴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음 그 기간별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기간 있잖아요. 만약에 한 달 기관들 네. 기관이 아니고 그 기간 타임이요? 아 네. 네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 뭐 일 주일부터 한 달 된 사람들의 그 비트코인의 뭐 움직임 네. 그리고 아 뭐 그거 시간은 그 시간별로. 장기 홀더들이랑 단기 홀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네 맞아요. 아. 단기 홀더들이 지금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주로 아. 보고 있고요. 네 장기 아. 홀더들도 얼마나 매도를 하는지 이런 약간 장기, 음. 단기 시간 관련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기술적 분석 중에서는 어 보시는 게 있나요? 기술적 분석도 저는 기본적인 거는 다 보긴 하는데 네. 뭐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뭐 추세 관점으로 이렇게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음. 좀 장기로는 이제 피보나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네. 네. 한번 차트 설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트레이딩 뷰 차트로? 트레이딩 트레이딩 뷰 네. 잠시만요. 또 온체인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그쵸?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트레이딩 뷰에서? 온체인 데이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딩 네네. 뷰에서. 네. 네네.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SOPR 지표인데요.
네네. 네. 이게 얼마나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지 뭐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지 음.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고요. 거의 그 방금 보여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은 거여서 그런가요? 데이터니까 근데 근데 횟수가 다른 거 아닌가요? 방금 전 거랑? 뭐 회사가 뭐 지금 제가 쓰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여기 트레이딩뷰에서는 또 이제 뭐 글래스노드 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네. 있도록 네. 네 무료 버전 이렇게 몇 개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체인 네.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SOPR을 보고 싶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티커가 BTC_SOPR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냥 SOPR만 외우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밑에가 쭉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오면 '안 좋다. 네. 많이 팔고 있는 거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네. 보셔야 되고 이렇게 네. 차트도 같이 보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도. 예를 네. 들어서 온체인 데이터로는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때 과거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자 이때 한번 봐 보고요. 이때 봐 보고요. 네. 이때 보면 비트코인이 아.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여러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이 분석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때가 이래서 지금도 이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기술적 분석으로 만약에 친다면 프랙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보면 우리 약간 흔한 말이 있어요. "프랙탈은 꽃끝에 뒤통수 친다."고. 그래서 이 "프랙탈을 믿으면 안 된다.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런 말도 있거든요. 네. 온체인 데이터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게 있죠. 이것도 지금 만약에 온체인 데이터로는 이미 이때가 저점이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음.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네. 네네. 과거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을 좀 이렇게 보긴 하되 이게 참고 아. 정도는 해서 아. 이쯤이면 과거 정도에는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쪼끔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정도는 아. 참고가 가능하죠. 네 맹신할 필요는 아. 없 그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오늘 보여주신 두 가지 말고도 또 하나 뭐 더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제가 그건 준비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트레이딩뷰에서 안 찾아봤거든요. 이제 네. 네. 좀 많이 찾아봐 주세요. 찾아봤겠죠? 그러면 저희 그거 말고 차트로 그러면 캔들은 안 보시나요? 지금은 계속 선 차트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캔들 차트는 안 보는지 궁금합니다. 캔들도 항상 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제가 너무 온체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려 놨는데 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캔들로 그려야 되는데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캔들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만약에 네. 그 차트도 보고 온체인 데이터도 본다고 하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뷰를 많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이제 네. 초보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추세줄도 있고 뭐 피보나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단축키도 있어요. 전 왜 마우스 클릭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추세줄이 단축키가 뭐죠? Alt 이제 트렌딩 해 가지고 T일 거예요. 네. Alt T를 누르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음. 이런 추세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은 뭐 추세 하단 부위이긴 하다. 네 이 위에 밑에 부위가 깨지면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때는 뭐 저점의 가능성이 쪼끔 있었다. 네. 하지만 뭐 경제가 안 좋기 모른다. 때문에 아직 모른다. 쪼끔 네. 조심하자.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아. 점점 좁혀갈 수 있는 게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그 SOPR 그게 다시 0 정도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건가요? 1 정도요. 네 1. 아 1. 네. 돌아와도 다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네. 뭐가 좋은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온체인 데이터 하나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보는 거죠. 이런 차트도 보고 저희가 그 RSI로 치면 선생님 50 선을 기준으로 50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니깐 좋은 구간, 그래서 50 아래에 있으면 쪼끔 약세인 구간 이렇게 보잖아요. 그 SOPR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에 줄이가 있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뭔가가 있으면 약간 좋은 구간, 아래쪽에 음 있으면 좀 안 좋은 구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끊어 놓은 이유가 네. 만약에 이런 주황색 선 위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그 홀더들이 익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익절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같은 부분도 익절하고 난 뒤에 아. 뭐 이 고점 때 한번 보시죠. 이때도 뭐 이렇게 익절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 익절을 네. 많이 하면 이렇게 할수록 시장에 네.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는 뭐 작은 신호? 네. 음. 아 이게 대님 손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 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아까 그 RSI처럼 비슷하게 볼 수는 있어요. 네. 아. 근데 온체인 데이터를 공부하기엔 정말 쉽지 않겠네요. 왜냐면 데이터도 매일매일 수십 개씩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이해하려면 약간 아직 친숙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멀게 느껴지네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 보이네요. 네. 뭐 하다 보면 네 좀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도 많고 뭐 네. 온라인 데이터 이렇게 분석해 주는 업체도 많고 하니까 네 그거 보고 아. 하나하나씩 '이건 이렇구나.' 하고 네. 배워가면 금방 배울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 네. 있으시면 또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온체인 데이터는 열심히 잘 네. 알려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님, 그리고 그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보잖아요. 온체인 네. 데이터를 보는데 그 몇 가지 이렇게 아이고, 저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두 분에게 교육을 일 주일에 한 번씩 해 주고 있긴 한데 네 음. 그분들한테는 제가 뭐 기본적으로 거래소 유지 물량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MVRB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 네네네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아. 게 아. 사실 주식할 때 그게 엄청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할 때 이제 펀더멘탈로 분석하는 사람한테 그 저평가이냐 고평가이냐 그거를 판별하는 게 어떤 기본 척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좀 작은 회사이지만 이 막 주가가 뭐 되게 높다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고평가가 많이 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걸 보고 이거를 지금 투자할지 말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TSMC 같은 주식, 큰 주식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좀 큰 회사이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쪼끔 안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게 약간 주식인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식을 음.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 회사의 뭐 재무제표, 뭐 회사의 성장성, 아까 네. 말씀하신 부분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뭐 그 맞아요, 회사가 어떤 맞아요. 걸 개발하고 그런 거 다 보잖아요, 네. 검색해서. 또는 또 맞습니다. 외국인이 뭐 얼마나 매도했는지 이런 것도 다 보더라고요. 아. 기관이 그죠. 얼마나 국장 샀는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외국인 물량. 꼭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 온체인 네. 데이터를 해서 어떤 지갑에서 뭐 네. 코인을 얼마나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 누가 매도를 했는지 아 이런 것이 네.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데이터 아. 가공이 쪼끔 어려워서 그렇지 뭐 정확히 음. 판단은 안 되지만 어느 네. 정도의 그 물량을 어떤 지갑에서 사고 팔았다. 근데 그 네. 지갑은 찾아보니 거래소다 또는 거래소가 네. 아니니까 세력이나 고래가 될 수 아. 있다. 이런 정도로 아 네. 데이터로. 네. 네. 대님, 저 잠시 이제 공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를 문제를 가장 빨리 정답을 모두 맞춰 주시는 분에게 딱 한 분이에요. 한 분에게 1 년치 프리미엄 플랜 구독권을 드립니다. 그러니 영상 꼭 오늘 라이브 스트림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따가 할게요. 네. 대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아. 대님 어때요? 오늘 지금 즐겁게 인터뷰하고 계신가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이게 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님, 저희 트림뷰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 저는 좋으신가요? 네 그냥 고쳐 그 수많은 지표들을 이게 쉽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뭐 큰 네. 무리 없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희 트립에서 가장 잘 쓰고 가장 좋아하는 기능 아니면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기능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능이요? 어 사실 저는 기능은 뭐 남들이 쓰는 대로 이렇게 차트를 긋고 뭐 추세를 보고 이런저런 기능을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좀 자주 보고 있는 지표들이 뭐 경제 관련 지표예요. 네. 코인도 물론 보지만 경제 관련 지표를 보면서 이게 장점이, 제가 한 화면에 이제 여러 개의 지표를 보고 싶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지금 보여 드릴 건데, 네. 지금 이 지표예요. 지금 이 지표 보면 음. 미국의 경제 지표로 제가 화면을 4 분할 해서 나눠 놨고요. 네. 네. 그 한눈에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보기 경제 좋아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 가지를 선정하신 건가요? 네.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네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표죠. 경제 지표에서.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인플레이션율 당연 유명하죠. 네. 지금 7.7%, 네 이렇게 네. 최근에 내려오는 부분 보이고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음. 4% 까지 올랐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집값 궁금하잖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다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집값이 지금 뭐 2008 년도 그때 저희 언제죠? 금융 위기 때 저는 이제 어렸어 가지고 이때는 뭐 네. 아직도 몰랐는데 이렇게 네. 집값이 박살이 날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면 네. 또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예. 흥미롭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뭐 미국의 실업률인데, 네 2008 년도에는 실업률이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갔죠. 근데 네. 지금도 보시면 그 2020 년도에 코로나 때 한번 이제 실업률이 완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다 네. 떨어졌어요. 그러고 아 지금 약간 맞아. 자세히 보시면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약간 좀 꿈틀꿈틀대면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신호는 사실 지금으로선 좀 좋은 신호 아닌가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물론 금리 인상이 느려지는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음. 주식이나 코인은 쪼끔 아. 좋지 않을 수가 아 있다고, 저는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네 공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느냐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장이.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지금 그래서 네. 보여주시는 기능이 지금 멀티 레이아웃 기능인데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니깐요. 그쵸? 네 그쵸. 여러 개도 볼 수 있고 뭐 원하는 네. 지표를 바꿔 넣을 수도 있고. 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댄님께서 오늘 계속 그 BTC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평소에 알트코인도 많이 보시나요? 지금은 알트코인은 안 보는데요. 네. 이제 장이 좀 좋을 때나,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그 하락장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안 없어지겠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네. 계속 개발이 된다든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뭔가 네. 오버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계속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네. 가끔 보죠. 근데 요즘에는 네. 알트는 거의 안 보고 있긴 해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알트들도 그 온체인 데이터가 어 잘 보시나요 원래는? 어 알트들도 온체인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했는데 이제 볼 수 네.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 그래요? 저희 네. 트레이딩뷰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찾아보면 알트도 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비트코인 네. 또는 이더리움이 주가 되고 알트코인은 아마 쪼끔 있긴 할 건데 어 아. 네 뭐 아직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온체인 네. 데이터 제공 업체들이 이렇게 네.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보면 아. 예 이제 크립토코트라는 데도 하고 있고 뭐 네. 글래스노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알트코인들도 같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이 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다 비트코인, 아. 이더리움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제 앞으로는 보시 음. 알트코인들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 온체인 데이터는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는지. 그게 대장주라서 그런가? 지수격이어서? 그쵸?
그 온체인 데이터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제 그 음. 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네.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그럼 알트코인 그 아.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억 뭐 수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아. 응. 그런 측면에서도 쪼끔 무리가 있지만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네. 업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제가 네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저 그 궁금한 게 그 크립토컨트 지금 저자로 또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크립토컨트 알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립토컨트 고래 매도 물량 알람 뭐 이런 거 텔레그램 방에서 되게 많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로 보나요?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이제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람이 계속 오죠. 뭐 고래가 막 그 거래소로 엄청 큰 물량을 입금했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네. 빠져나간 물량이 엄청 크거나 하면 알람이 네. 오긴 와요. 그럼 그 근데 온체인 데이터 중에도 웨일 데이터가 있잖아요. 고래 데이터요? 고래 데이터. 네네. 거기에 이렇게 다 남는 건가요, 그러면? 따로 고래 데이터라 정하진 않지만 그 예를 음. 들어서 네. 특정 개수 이상의 비트코인이 움직이거나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 10,000 네. 개가 움직였다면 당연히 고래죠.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네. 쌓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데이터가 움직였을 때는 이제 '고래가 움직였다.' 또는 아 '거래소가 움직였다.' 이렇게 약간 네. 추측으로 이제 네. 고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고래 물량 데이터를 너무 그 온체인 데이터에 이제 남는 걸 다 아니깐 고래들이 일부러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만들려고 물량을 이렇게 뭐 생각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제가 고래는 아니지만 제가 고래였고 세력이었더라도 세상 그들의 움직임 한 번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래고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100,000 개를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뭐 코인 한 사람은 대부분 알게 되는데 네. 장 당연 제가 고래고 세력이면 페이크를 쓸 것 같아요. '내가 입금시키고 안 아 팔아야지. 네. 사람들은 네. 숏에 걸겠지. 그럼 난 숏에 네. 건 물량을 내가 밑에서 받아 음 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눈속임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네. 추측에는 분명 고래들이 그렇게 페이크로 네. 해 먹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아 추측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떠한 온체인 데이터의 한계점은 아닌가요? 또 지금은 그런 지표 하나만 봐서는 물론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지갑이 어디서 음 왔는지 이런 거를 쪼끔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여러 데이터를 네. 보면 어느 정도 아. 네 확률적으로는 '아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고 얘가 매도를 안 할 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네. 확률적이 높아지죠. 그것도 실력이라고 봐요. 물론 100%는 없어요. 네. 그럼 온체인 데이터는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좀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석가분들도 저랑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개를 보고 네 1 더하기 1 음.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아. 높고 그런 것도 네. 같이 봐서 이렇게 네 네. 합산해서 이렇게 보는 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약간 기술적 분석이랑 비슷한 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약간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쵸. 네. 해석의 여지가 당연히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도 예를 들어서 RSI가 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네. 누구는 '지금이 과매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누구는 네. '아니다. 과거를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됐을 때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 네. 해석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님 그러면 요즘 기관들 물량이 아까 그 기관 물량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기관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려다가 지금 뭐 주춤주춤거리고 있다. 기관들이 생각을 바꿨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보고 있고요 사실. 기관들이 어떻게 음. 하고 있는지. 네. 이게 뭐 여기 큐브먼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네. 네. 네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지금 아니라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고 네. 지금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기관들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매 진짜요? 기관 관련 펀드 같은 부분도 계속 자금이 쪼끔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 기관이라고 해서 뭔가 네. 무조건 밑에서 지금 힘든 장에서 매수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들 중 음 상당수도 저희랑 같다고 생각해요. 나도 네. 무서워. 왜냐면 돈이 계속 잃어지는 것 같고 청산당할 수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들도 지금은 무서워하고 있는 단계다. 네. 아 그렇게 네. 인생 데이터 상에서는 네.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 해석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주의할 점이요? 네. 주의해야 할 점. 이거 볼 때 이런 해석은 약간 뭐 조심해 예를 들면 뭐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음. 또 이제 처음 이제 초보분들께서 만약에 온체인 데이터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부터 하시되 딱 보자마자 이게 만약에 이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뭐 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하락하게 되면 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단순한 지표들을 먼저 보시되 그것을 이제 맹신은 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최대한 한 번에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두 개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아니고 여러 개를 본다 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깐 "여러 개를 같이 살펴보아야 된다. 물론 거기에서 차트, 캔들도 잊지 말고 꼭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말이지만 네 다 네. 봐야죠. 필요한 정보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아 대님께서는 혹시 차트를 보실 때 뭐 보조 지표 같은 거 보시나요? 저는 이제 스토캐스틱이랑 이게 복잡하게는 안 봐요. 이제 스토캐스틱이랑 뭐 RSI랑 그다음에 추세선이랑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띄워 놓고 보고 아. 있거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평소에 그 나스닥 지수도 같이 보시나요? S&P 위주로 보고 있는데 S&P 500을 보고 있고요. 네. 네. 이거는 네 제가 S&P 500을 들고 왔어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음. 네. 뭐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경제 지표를 이렇게 자주 보고 있다 했는데 밑에는 이거 왜 이리 두껍죠 이거? 잠시만요. 네. 많은 공부들과 분들이 와 주셨네요. 지금 계속 보고 많이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좀 오늘 와 주신 부끄럽네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대님 아닙니다. 좋아요. 대님 좋아하신대요. 공유까지 해 주시고 네. 평소에는 제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약간 장난기가 없게끔 네. 최대한 진지하게 이렇게 글도 쓰고 왜냐하면 네. 이게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 거 보고 그렇죠. 숫자를 많이 보시면 안 되잖아요. 뭐 그쵸. 이런 또 인터뷰 때는 좀 편안하게 네 네. 웃으면서 네. 지금 하는 굉장히 것도 좀 편안하시죠? 이제 쪼끔 편안해지고 있어요. 아 아까는 처음에 그래요? 불편했는데 네. 우선은 네 간단히 네. 설명드리면 이제 네. 이런 데이터를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과거에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네. 그거를 이 S&P 미국의 주식 대표 종목과 비교를 했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네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상승했죠, 네. 주식이. 그리고 네. 사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사실 S&P 500이 폭락이 나면서 이때가 언제였죠? 버블 닷컴 펌버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위기 때도 금융 네. 위기 전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똑같아요. 금리가 오르면서도 뭐 이렇게 중간에 큰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오르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금리가 내리면서 시장이 폭락했어요. 네. 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금리가 오르는 도중이고 근데 좀 네. 다른 점은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과거와 다르게. 아. 네. 그런 식으로 '아 과거랑 좀 다르네. 이번엔 좀 다르게 가는 것인가?' 그래도 음. 나중에 이게 2023 년도쯤 뭐 중반쯤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할 네네. 건데 그때도 네. '이런 움직임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그리고 제가 아 이걸 왜 들고 네. 왔냐면 그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그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음. 이렇게 참고해서 혹시나 모를 네 큰 네. 하락에 또 대비도 하고는 있어야 된다. 아 네. 여기서 지금 더 큰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네. 왜냐면 지금 네 분석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증시랑 음. 같이 그쵸. 움직이고 지금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다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음. 온다면 네. 아마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네. 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분할 매수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떨어지더라도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면 좋고 음. 근데 그걸 하면 되니까. 아 네. 지금 매수하신다는 말씀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말씀이시죠? 뭐 알트나 뭐 다른 이더리움 이런 건 아니고 비트를.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거의 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그 알트코인도 쪼끔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몇 개 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펀더멘털 좋아하는 기술력 좋은 것들. 코인들도 음. 아주 쪼끔씩 매수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뭐 네. 100만 원 매수하면 걔들은 뭐 네. 10만 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네. 아. 5만 원 이런 느낌으로. 비중은 비트가 가장 크게. 네. 한 90% 80%고 이더리움도 뭐 음. 큰 편이고 나머지는 뭐 5% 미만으로 다 이런 식으로. 그게 포트폴리오 안전하다고 계획을 생각해요. 굉장히 잘 세우시네요. 계획적으로. 2017 년도에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네. 그쵸? 아 그냥 제가 너무 고통이 심했었고요. 아 이게 진짜요? 지금 제 이거 인터뷰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인제 그때 마이너스 95% 까지 가면서 음. 주변 음. 사람들이 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코인을 팔아래요 계속. 음. 이제 아. 이거라도 남겨 먹으라고 5% 라도 그냥 남겨 먹고 아. 끝내라고. 근데 저는 안 팔았거든요. 네. 아. 투자분들이 아까 그때 힘드셨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 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나를 왜 안 믿어 주지? 나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본인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신념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고집이 좀 센가 봐요. 그래서 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저는 스스로 이제 다독이면서 이제 사실 그때 네. 저는 대출도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 다행히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네.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음. 그래서 하고 그런 있습니다. 힘든 시절이 이제 또 지금의 데님을 만드셨군요. 그쵸? 아 네 감사합니다. 데님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퀴즈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제 어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퀴즈 쪼금씩 렉이 있나 봐요. 저희 아직 베타 버전이라 라이브 스트림이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네. 질문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데님? 네. 그 질문을 3개 읽어 드릴 건데 이 3 개에 대해서 답을 그 1, 2, 3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 그 트레이딩 뷰 코리아의 하모리 님이 이제 가장 먼저 되신 분께 그 아까 1 년치 준다고 하셨죠? 네. 1 년치 프리미엄 구독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1 번 블랙 드려볼게요.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네. 저희가 이제 감사의 의미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1번 그 채굴 능력의 채굴 능력 능력 측정에 쓰이는 온체인 지표로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뜻하는 온체인 지표는 무엇일까요? 이게 1 번이고요. 그리고 2 번은 시장 참여자들이 익절하고 있는지 손절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온체인 지표는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인터뷰를 잘 보신 분들은 엄청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 번은 트레이딩 뷰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단축키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까 제가 그 피보나치도 보여드리려 했는데 네. 그 트렌딩 그 추세선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Alt T였어요.
트렌딩이라고 해 가지고 Alt T로 하면 추세선이고 네. 피보나치는 Alt 플러스 뭐뭐가 되겠죠? 네. 네. 잘 선생님 근데 우리 벌써 대답이 나시 문제 읽고 있는데 문제 읽고 계셨는데 대하님께서 1 등이 당첨되셨습니다. 대하님 축하드립니다. 대하님도 제가 지금 저희 네네. 아 채팅으로 벌써 봤는데 지금 그 프리미엄 예. 이시네요 대한님은. 아 잘하시는 분 같은 그럼 대하님은 엄청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대하님께서는 아마 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또 대하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대하님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이렇게 트레이딩뷰 라이브 스트림을 함께 빛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쵸 대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지금도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 쪼끔 네 그렇네요. 네. 대님 혹시 저희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벌써 8시 50 분이에요. 대님 저희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남겨 주실 말 아니면 뭐 응원하는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정말 뭐 네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불러 주시면 네 잘 참석을 하고 싶고요. 그냥 저 같은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일반인 입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 지치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상승장보다 하락장 때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은 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분명 다음 상승장 때 저랑 같이 네 하모리 님도 그렇고요. 웃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딩뷰 블랙 프라이데이로 저렴하게 또 유로 플랜을 할인해서 지금 구독할 수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최대 60%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1년 중에 거의 저희의 최대 행사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차트를 기초부터 익혀 보면서 네 사용법이 정말 쉽거든요.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뭐 얼리 어댑터 코인 시장에서는 얼리 어댑터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아직 초기예요.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네. 희망을 네. 버리지 마시고 네. 마라톤에서 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음.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와 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대님에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 볼까요? 제가 사실 네. 댓글을 이렇게 지금 폰으로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미그놀레 님이 오셨네요. 미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그리고 네 오늘 네. 열심히 대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대님 미그놀레 님께 아까 전에 어 하 그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 전하셨어요. 미그놀레 님 들으셨나요? 대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그냥 감사하게 이게 미그놀림 덕분에 물론 저희가 분석이 가끔씩 다를 때는 있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뵈야 되죠. 네. 뵈야겠죠. 미그놀레 님 제가 미그놀레 님이었다면 엄청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영광이라고 답변해 주시네요, 미그놀레 님께서. 네. 술 네. 사겠습니다 나중에. 예. 단 대님 다음 상승장에 이제 부자 되실 거라서. 네. 꼭 네. 크게 쌓야죠 그러면. 그런가요? 네 다른 그리고 다음 질문 뭐 방송도 이제 있으신 나와 건가요? 주신다 그래서 저 꼭 기억하고 있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볼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녹화본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혹시 렉이 있거나 중간에 못 들으셨다면 유튜브로 들으시면 아마 좀 더
쾌적하게 사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녹화 영상을 지금 뜨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뜨고 있다는 표현 말고 좀 더 좋은 단어를 쓰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혹시 대님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어디 가면 대님을 뵐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앞으로도 열심히 분석을 할 거고요. 이제 뭐 제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고맙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지금 하는 그 방식대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네, 같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자리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댄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트레이딩 인터뷰 때 다시 댄님 뵙기를 희망하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댄님도 감사해요. 댄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또 뭐가 있나요? 네. 그 네, 참석을 얼마나 하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쪼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랑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를 들고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님도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